안녕하세요. 미세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할리우드이 그리스 신화를 직접적으로 영화화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인 이아손과 아르고 원정대, 이아손과 아르고호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연출한 돈 체피 감독보다는 그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레이 해리하우젠이라는 걸출한 천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특수효과의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했던 영화사의 길이 빛나는 어떤 말하자면 진짜 그야말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2011년에 그의 삶 자체를 다룬 레이 해리하우젠 특수효과의 거인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피터 잭슨, 팀 버튼, 테리 길리엄,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그 판타지나 SF를 만드는 아주 그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 이 해리하우젠의 다큐멘터리에 다 모두 출연을 했습니다. 영화는 꿈과 환상을 이미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우주공간이라던가 놀라운 상상의 어떤 괴물들, 또 아니면은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거나 공룡들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특수효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걸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 해리하우젠은 어린 시절에 킹콩을 보고서 아주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특수효과의 세계에 매료된 거죠. 그로부터 30년 뒤에 당대 최고 수준의 그 미니어처를 이용한 특수효과 혹은 그 애니메이션의 스탑모션 기법과 실사 영화를 합성하면서 어마어마한 아주 그 당시로서는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아손과 아르고 원정대는 아주 이 해리하우젠의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잃어버린 자신의 왕국 테살리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아손이 황금양털을 찾으러 가는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식으로 재구성된 이 그리스 신화 영화를 잠깐 장면이라도 보실 겁니다. 자, 영화는 테살리아의 펠리우스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지 그 제우스 신에게 신탁을 구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에 이 펠리우스는 자기 형인 그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헤라의 신전에서 큰 딸인 큰 공주와 갓난아기 작은 공주, 아기 공주를 살해합니다. 그때 헤라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펠리우스에게 그거는 신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펠리우스는 왕의 두 딸을 살해하고 맙니다. 헤라의 신전에서 살인을 한 것이죠. 그 사이에 왕의 아들인 그 다른 아기 이아손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다른 병사의 손에 안겨서 그 전화를 피하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헤라는 그 아이와 펠리우스가 서로 연결된 운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언젠가 한쪽 샌들만 신은 젊은이가 너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너의 목숨을 구하는 한쪽 샌들을 신은 사람이 이아손 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펠리우스가 강가에서 한 청년에게 그 헤라의 예언대로 목숨을 구하고 그가 잃어버린 자신의 왕국을 찾으러 온 한 개의 샌들을 신은 그 이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펠리우스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아손에게 콜키스의 황금 양털을 찾아가지고 오면 당신이 왕좌를 찾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아손으로 하여금 그 황금 양털을 찾는 모험을 떠나기를 권합니다. 이아손은 그날 밤에 제우스의 올림포스 신전에 가서 자신이 스스로 황금 양털을 찾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헤라는 이아손을 5번 돕겠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인간 이아손이 신들에게 와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구는 것이 못마땅하죠. 재밌는 것은 제우스와 헤라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늘 다른 편에 서서 싸우거나 대립각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원래 그리스 지역의 원시지모신으로는 3명의 강력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한 명 가장 강력한 것이 헤라, 그리고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스였습니다. 후에 이 그리스 지역에 들어온 가부장적인 제우스 중심의 올림포스 신앙에 이 토착 신들이 포섭된 것이죠. 3명의 여신 중에 헤라 여신이 가장 강력해서 제우스의 부인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나머지 2 여신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딸로서 이제 그 제우스 가족이 됩니다.
그 헤시오도스가 그리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계보를 적은 그 신통기에 보면 아프로디테는 사실 족보상으로는 우라노스의 잘린 성기가 지중해에 떨어져서 그 거품에서 탄생하는 여신입니다. 우라노스의 딸이죠. 그러니까 학렬로 보면 제우스의 고모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통기에 봐도 헤라는 제우스의 누나입니다. 헤라와 제우스 사이가 뭐 좋을 수가 없게 생겼죠. 그리스 지역의 최고 여신을 말하자면 그 토착신을 도래한 남성신인 제우스가 아내로 삼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헤라가 신화상에서 제우스 신이 계속 많은 여신들과 바람을 피웁니다. 그때마다 응징을 하는데 제우스는 그런 헤라를 강력하게 제압하거나 혹은 헤라의 처사에 토를 다는 일을 별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눈을 안 보이게 하면 눈을 감지 못하게 만들어서 잠을 못 자게 만들면 그거를 뺐다 꼈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해결을 해주는 걸로 멈추죠. 이 영화에서도 헤라는 제우스와 계속해서 이렇게 맞서는 그런 입장을 고수합니다. 여신들의 세계가 남신들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 신화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고대의 여신들은 많이 약화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가는 이아손의 여정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청동고인 탈로스가 지키고 있는 신들의 보물 창고에 들어간 헤라클레스와 할라스가 신들의 물건을 이렇게 오핀을 하나 들고 나오니까 이 청동거인 탈로스가 쫓아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장 해리하우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아손 일행은 그 제우스의 저주를 받아서 눈이 먼 그 피니우스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밥을 먹을 때마다 매번 그 하르피아들이 와가지고 그 밥을 못 먹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르피아들을 물리쳐주면서 콜키스로 가는 길을 안내를 받습니다. 콜키스는 지금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프리기아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지만 프리기아는 만지는 것마다 이렇게 금으로 변했다는 그 미다스 왕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황금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그 콜키스를 여겼던 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콜키스에는 또 황금 양털이 있죠. 그 콜키스로 가는 항해에서 무너지는 그 섬들 사이를 지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때 포세이돈이 바닷속에서 이렇게 쑥 올라와가지고 아르고호를 무사히 지나가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주 물에 젖고 나이든 포세이돈이 바다에서 쑥 올라와서 이렇게 흔들리는 바위를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그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서 아르고호가 그 포세이돈의 겨드랑이 아래로 그 죽음의 협곡, 바다 협곡이죠. 그걸 통과하는 그 장면도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스펙타클한 영화의 압권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콜키스의 왕녀이자 여사제인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그 이아손 일행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풀려나면서 황금 양털을 손에 넣습니다. 메데이아의 배신을 알고 그 뒤를 쫓아온 그녀의 아버지 아티스 왕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여신 헤카테에게 빌어서 그 히드라의 이빨을 수거합니다. 어둠의 아이들이라는 그 이빨에서 나온 그 해골 군대가 등장하는 장면은 지금 보아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찍은 그 해골들과 실제 배우들이 막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데 그 행동의 합이 어떻게 저렇게 잘 맞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경쾌한 배경음악이 깔리는 이 경이로운 장면은 그 전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의 마무리는 메데이아와 이아손이 행복하게 키스를 하는 그 아주 할리우드적인 클리셰 액션으로 끝나는데요. 자신의 조국과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사랑을 택한 메데이아의 실제 신화에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행하고 또 복수의 염에 불타서 악녀로서의 그 이름을 아주 날리게 되는 그런 건데 그 이유는 그렇게 자기 조국과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아손이 이 메데이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6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이 그려낸 어떤 그리스 신화를 그린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